실손보험은 우리 국민 3,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이 중 상당수가 2개 이상 중복가입돼 있다고 합니다.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데도 중복가입자들이 크게 줄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김희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? 네, 여전히 138만 명이라는 숫자가 중복 가입된 상황입니다. 이 2010년부터 고지 의무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 지속적으로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144만 명에서 이 올 상반기까지 고작 6만 명이 줄었을 뿐입니다. 이 중복 가입자 중 90%인 125만 명은 이 단체 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 최근 직장에서 복지 형태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복 가입된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면 보장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치료비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우선 치료비가 각 보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험이 2개라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. 이 예를 들어서 보장 한도 2천만 원, 또 자기 부담률 10%인 실손보험을 이 A 보험사와 B 보험사에 각각 가입해서 치료비가 1,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예, 잠시만요. 앞서서 김희슬 기자와 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. 그러니까 실손보험과 관련해서 단체보험과 개인보험, 중복 가입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제가 그 다음으로 드렸던 질문이 그러면 만약에 중복으로 가입돼 있으면 혜택도 그만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,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였는데 치료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.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먼저 치료비가 보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보장 한도 2천만 원, 자기 부담률 10%인 손해보험을 이 A 보험사와 B 보험사에 가입해서 이 치료비가 1,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중복 보상이라고 하면 각각 보험에서 1,00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을 기대하는데요. 실은 비례 보상이 적용됩니다. 자기 부담 100만 원을 떼고 900만 원을 각 보험사가 400, 50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다. 이 반대로 암 입원 치료와 같은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중복 가입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예컨대 A 보험사 한도가 2천만 원, B 보험사 한도가 3천만 원인데 치료비가 4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 한 개의 보험만으로는 전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지만 이 중복 가입 상황에서는 2천만 원씩 받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복 가입이 좋다 나쁘다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예. 근데 보험료가 매달 이중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이 복지 형태로 가입시켜서 이미 이 개인 실손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요. 이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이 올해 6월까지 이 이중 보험료로 나간 이 보험료 총액이 1,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중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지난해 12월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. 이 단체 보험이 있는 동안에는 개인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단했다가 향후에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이 단체 보험이 해지되면 그때 가서 개인 실손보험을 되살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체 보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시 중지시키는 거잖아요. 예.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면서요. 네, 좀 문제가 많은데요. 이 개인 실손보험을 복구시킬 때 이 기존에 있던 같은 조건의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이 재개 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장과 약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원상복구가 아닌 셈입니다. 이 대개의 보험이 그렇듯이 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의 그 보장 내용이 축소되기 마련인데요.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를테면 MRI나 도스 치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이 2014년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률이 10%라서 의료비 90%를 보상받지만 현재 실손보험 기준으로는 70%만 보장받습니다. 요즘 MRI 치료가 4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개인 실손에서는 36만 원까지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요즘 기준을 따르는 단체 보험을 으로 갔을 때는 28만 원만 지급받는 겁니다. 더군다나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이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중복 가입을 탈피할 이유가 크지 않은 겁니다. 그러면 그 보장 한도를 봤을 때 단체하고 개인하고 어디가 더 낫습니까?
이 단체 보험도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요. 예. 요즘 단체 실손보험은 이번 한도 기준으로 봤을 때 1,00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. 반대로 개인 실손은 기존에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. 때문에 고액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개인 실손보험 중지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만약 의료비가 예컨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 원래 개인 실손에서는 전체 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있는데 이 일시 중지시켜서 못 받게 되고 또 단체 보험을 통해서 고작 3천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,000만 원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결국 당국이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이 중복 가입자들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이 개인 실손 보험 이 보험료 몇 푼 아끼자고 향후 가능성이 있는 큰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개인 실손 중복으로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, 근데 이런 좀 제도를 만든 또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래도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건가요? 어떤 분들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좀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중보험료를 좀 아끼자 이런 게 제도의 취지의 가장 우선이고요. 또 퇴직 후에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심사로 가입하도록 돕겠다는 것이고요. 이 무심사라는 것을 또 원상복구로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. 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예전 조건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. 이 개인 실손을 재개할 때는 그 해당 시점에 맞춰서 건강 상태를 다시 심사하고 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예,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